안녕하십니까. 김갑수 TV 방송 강의에서는 조선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고치는 좀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된 그 가치 또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 조선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 조작해서 새롭게 쓴 조선 총독부 어용학자들의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와 같은 정통 1차 사료가 공개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조선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확장돼가고 있습니다. 조선 노비와 서양 노예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많은 제도가 있었고 현대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이제 신분 제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회에 신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그냥 말로는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분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 차별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언제나 차별의 대상은 약자였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춘 적이 없고 이러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인류사회학자 레비스트로스 들어보셨죠? 이 레비스트로스는 인류의 친족 구조가 자기 집안의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증여하고 타인의 여자를 담례받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여성에 대한 그 편견이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애인에 대한 합법적이고도 가혹한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심하게 여성 폄하적인 가치관을 노골적으로 피력한 학자 가운데 유럽 학자 가운데 칸트가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나쁘지만 더 나쁜 차별 제도로 노예 제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조선은 신분 사회였고 노예 제도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 우리가 조선시대의 공익성과 인권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신분제도를 두둔하거나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닐 겁니다. 예컨대 얼마 전 한국 교육부의 어느 관리가 대중은 개돼지와 같다 라고 말해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이것과 거의 같은 말을 했죠. 자,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소멸한 지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 한 명당 평균 20명 이상의 노예를 거느렸어요. 이것은 겉모습만 찬란했던 로마 문명이 누구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조선은 노비가 있었는데 여기서 노비는 노는 남종, 비는 여종을 뜻하죠. 그리고 노비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 정도 평균. 그리고 그들 역시 교육과 관직 등용에 제한이 있었고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노예, 슬레이브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서양 노예에 비해 단연 더 인간다웠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조선의 노비는 양인과의 결혼이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양반의 처첩이 된 사례는 무수하고 남자 종이 양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경리 선생의 그 토지를 보면 그 별당아씨하고 종 구천이하고 이렇게 서로 연인이 되어가지고 도망치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후손은 대체로 양인의 신분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조선시대 주인과 노비 간의 관계는 군신간의 관계에 비유되면서 상호에게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주인은 노비를 죽일 수 없고 노비에 대한 범죄라고 해서 정상 참작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비는 자신의 성씨를 가졌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들 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생계가 어려운 양인이 자진해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비는 60세 이상과 15세 이하 노비와 장애인 노비는 역을 면제받았고 노비는 비록 잡직이라고 하더라도 관직으로 등용될 수 있었으며 공을 세우면 양인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았고 주인이 요구하는 바에 응했죠. 관노비한테는 특히 그 출산 휴가가 주어졌는데요. 특히 세종 때에는 출산 전 한 달, 출산 후 100일로 휴가 기간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노비 중에서 뛰어난 기술자와 예능인은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출됐습니다. 조선은 서양과 달리 공개적인 노비 시장도 없었고 따라서 노비 상인도 없었습니다. 노비 거래는 개인 대 개인 형식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요. 노비는 실제로 수공업자나 상인 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한데 묶어서 공상천예라는 말로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양인과 하는 일이 다르고 신분계급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은 양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됐습니다. 특히 여종에 대한 성폭행은 오히려 가중처벌된 점을 보면 조선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높은 수준으로 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조선 사회를 서양의 노예제 사회, slavery society 이것과 동질로 보는 견해는 교정되어야 합니다.